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제 장자 첫 편이 소요유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자 보면은 내편, 외편, 자편 구분이 되시죠? 예, 구분이 돼요. 하나 특징을 아실 거예요. 외편이나 자편은 첫 귀절 두 개를 편 제목으로 해요. 근데 내편, 일곱편은 그 안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편이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가 다음에 막 예를 들어서 제유, 그 말은 그 제유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글자랄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추수, 이것도 앞에 나오는 두 글자.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외편이나 자편은 앞에 나오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앞에 이제 그 네 편, 일곱 편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자, 뭐 그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뒤에 그 외편, 자편 가운데 대개 근데 외편이나 자편은 앞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한 것이 많고 네, 칠편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한 게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첫째 장자 첫 번째 편은 소요유 편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자 네, 칠편, 일곱 편은 장자가 썼다는 설이 다수에 많아요. 그리고 외편, 자편은 장자의 제자나 후학들이 장자의 말을 기록하거나 자기들이 배운 장학 그 논지를 따라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누가 썼든지 상관없이 이 장자라는 책 하나는 비교적 완정된 하나의 일관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의 책으로 놓고 보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일곱 편은 장자가 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우리가 소요유예요. 소요유.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 때 놀듯이 하라. 이번에 그 축구도 감독이 한번 잘 놀고 와라.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놀듯이 하라. 그래야 제일 잘할 수 있다. 뭐든지 놀듯이 하라. 예. 뭐 김치를 담글 때도 즐겁게 놀듯이 담그라. 놀듯이 담그라. 집안에 일을 하더라도 놀듯이 하라.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경지에 이른 분들은 그렇게 놀듯이 하는 것 같아요. 놀듯이 하라. 놀듯이 하는 것을 제일 가장 높은 경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논다 하는 것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 이 세계의 지구상의 이 지성사는 어느 순간부터 서양 지성사가 주류가 됐어요. 서양 지성이 주류가 돼서 지금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서양에서 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1938년이에요. 왜 1938년이다, 꼭 1937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1937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나와요. 요한 화이징아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내면서 서양 지성사에서는 놀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화이징아의 큰 말은 주장은 뭐냐면은 놀이라는 것이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는 것은 문화적 활동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라 그 놀이 그 자체가 문화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문화다. 문화의 결과는 다 놀이의 흔적들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양 지성사에서 이 놀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문명사적 혹은 철학적, 이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1938년 이 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지금부터 약 2200년 혹은 2150년 전에 장자라는 사람이 놀이라는 것을 핵심 코드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인간의 인식론을 밝히고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놀이를 주제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는 것은 장자가 처음일 듯 합니다. 그 놀이를 논다는 것을 장자는 소요유 이렇게 표현해요. 소요유. 소요유. 다 이게 지금 다리라는 뜻이 다리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소요라고 그래.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눈을 똑바로 뜨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노는 거 이것을 소요유라고 그래요. 소요유. 네.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유. 이게 저는 장자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의 제1편을 소요유로 배치했을 것이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요라는 이 단어는 장자 전체에 6번밖에 안 나와요. 매번 나오는 글자는 아닌데 6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6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것이 장자라는 전체 책의 핵심을 다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제라고 봐요. 그 대신 논다라는 이 글자는 약 1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로 유심, 어떤 것과 관계를 거기서 마음이 노는 듯이 해라. 마음이 노는 듯이 해라.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소요의 이 장자라는 책의 핵심은 소요유다. 이게 주제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놀이를 가지고 인간을 해석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놀 때 그 대상과 가장 일치가 됩니다. 이것이 뭘로 증명하느냐? 놀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놀 때는 엄청 빨리 가. 그런데 일할 때는 시간이 안 가. 일할 때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 그 말은 뭐냐? 그 놀이하는 것의 대상과 내가 일체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 일체를 이루는 것이 어떤 존재적이나 어떤 경지의 문제나 인식의 문제에서 모든 인간들 혹은 학자들 혹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 꼭 도달하고 싶은 경지예요. 대상과 나의 일치. 그것을 옛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인합일 혹은 무라일체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인합일, 무라일체가 잘 일어나는 그 지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놀이다. 놀 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요유 편 첫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해보죠.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읽은 것 같으면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꼭 제가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읽고 오세요. 네. 자, 이거 첫 대목이 제일 처음 나오는 글자가 뭐냐면은 북명유어 이렇게 나옵니다.
북명유어. 북명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북명에 물고기가 하나 있다. 물고기 하나 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이름이 무엇이냐? 곤이라고 한다. 물고기가 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곤은 큰 물고기도 가리키지만, 의미하지만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물고기 씨, 아니 물고기 씨가 아니라 물고기 알. 물고기 알을 곤이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를 또 곤이라고도 해요. 이라고 돼.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야기의 시작을 이제 북명에서 한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어쨌든 북쪽 바다, 이 북쪽에 있는 바다는 그냥 조그만 둔벙이나 호수나 무슨 어떤 태평양이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바다예요. 우주의 바다. 우주의 바다. 우주의 북쪽 바다예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얼마나 큰지 크기가 수천리예요. 수천 센티미터가 아니라 수천리요. 수천리. 물고기가 수천리 정도의 물고기가 살 정도의 바다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수천리의 크기, 수천리나 되는 크기의 물고기가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약 3천리 정도 쳐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 기상 예보 있죠? 기상 예보. 그 기상 예보가 저는 아주 좀 싫어요. 그 새벽 5시 정도 있는데 내가 한창 고원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걸 틀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소리, 제가 배경 음악까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면 졸리기 딱 좋은 목소리로 오늘은 풍랑이 어떻게 불고 어쩌고서 풍속이 어떻게 되고 파도가 4m가 칩니다. 파도가 2m 파도가 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는 파도는 2m, 4m, 5m 이게 아니라 3천리. 3천리의 파도가 쳐요. 3천리의 파도가 치면은 그때 이 수천리나 크기가 된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그 파도를 타고 샥 위로 튀어 오르는데 어느 정도로 튀어 오르냐? 그것이 9만리예요. 9만리를 튀어 올라. 자, 지금 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활짝 커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9만리나 튀어 올라가지고 이것이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샥 바뀌어. 뭐로 바뀌느냐? 새로 바뀌어.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그래요. 하고 그것이 봉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붕이라고 그래요. 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붕은 어떠냐? 이 붕은 수천리가 되는 물고기가 3천리나 되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타고 그 기회를 붙잡고 싹 튀어 올라는데 9만리를 튀어 올라. 9만리를 튀어 올라 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요. 남쪽으로. 그 남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천지라고도 해요. 남쪽으로.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대붕은 한 번 날개를 피면 우주의 그늘이죠. 한 번 날개는 우주의 그늘이죠. 이 정도는 돼야 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주의 그늘이죠. 우주의 그늘이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이
6개월을 날라서 한 번 쉬어요. 6개월을 날라서 한 번 쉰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날라서 천지에 이른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장자에는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500년이 봄이고 500년이 가을이야.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야. 이 정도 스케일을 말하는 장자가 이 구말리를 튀어 올라가지고 날개 하나가 수천리나 되는 이 새가 고작 날아가는 것이 6개월이냐?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에 저는 날개짓을 한 번 해서 6개월을 간다. 그래야 파리나 뱁새하고 비교가 돼요. 파리나 뱁새는 죽으라고 날개짓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붕은 6개월을, 근데 이 식이라는 글자 때문에 뭐 쉰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식은 한 호흡을 식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장자를 전체를 읽어보고 그 스케일에 맞춰서 해석하려면은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난다. 6개월 날개짓하고 6개월 하루 되는 날 한 번 또 날개짓을 해서 6개월을 난다. 이것이 내가 해석한 대붕이에요. 이 장자 해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는 뭐냐? 6개월을 날고 한 번 쉰다. 혹은 6개월을 날아서 천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거 전부 장자 스케일이 안 맞아요. 내가 해석할 때는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 소요유 이렇게 해서 쭉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거.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이 대붕의 여정. 대붕의 여정.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지고 거대한 함량을 키워서 대업을 이루려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모양을 대붕의 여정에 견주어서 일반적으로 도남이라고 그래요. 도남. 그러니까 도남은 대붕의 경제, 대붕의 경제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쪽이냐? 왜 북쪽이냐? 지금 이 고는 물고기의 알도 되지만 그 알이 커진 거대한 물고기를 곤이라고 돼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알이 거대해지는 일이 시작되는 그 방향을 왜 북쪽으로 잡았냐? 북쪽으로 잡았냐? 이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유 방식이에요. 사유 방식. 이게 오행과 관련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남쪽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북쪽.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서쪽이 되죠. 아니, 동쪽이 되죠. 여기가 이제 서쪽이 되죠. 일반적으로 북쪽은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 오행으로 하면은 여기가 토예요. 토. 그 다음에 북쪽은 뭐예요? 수. 그 다음에 동쪽은 목. 그 다음에 남쪽은 화. 그 다음에 서쪽은 금. 금이죠. 색깔로 하면은 동쪽은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 그 다음에 금은 흰색. 왜 흰색이냐? 그러면 그럴 때는 비유적으로 칼날이 희잖아요. 흰색. 그 다음에 화는 붉은색. 그 다음에 물은 무슨 색이에요? 물은 흑색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황색.
황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색은 무슨 색이에요? 흑색이에요. 흑색이요. 물을 왜 흑색으로 표시해요? 물은 푸른 물. 왜 흑색이에요? 깊은 물. 깊은 물은, 얕은 물은 조금 파랗고, 깊은 물은 엄청 파랗고. 자, 왜 그래요? 황화 색깔이 탁하니까 검정색이다. 아니에요. 만물이 썩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만물이 썩으면. 그러니까 근데 물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 물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근데 여기서 이 북쪽, 오행의 북쪽 물, 이거는 생명이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 썩어야 생겨. 생겨.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자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북쪽이에요. 생명이 여기서 소멸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서 커. 여기서 뭐예요? 엄청 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무르익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확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수렴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동양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소멸처이자 생성처예요. 그래서 색깔은 검은색으로 항상 표현을 해요. 네. 자, 우리가 생명은 뭐냐? 생기가 충만할 때를 뭐라고 해요? 물이 올랐다. 물이 오른다. 봄에 일어나는 일 중에 생명이 태어나는 게 봄이죠. 그때 뭐예요? 봄에 일어나는 일은 물이 오르는 일이에요. 물이 오르는 일. 물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가지고 그냥 막 더 물기를 더 막 세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 나. 그래서 뭐예요? 2%까지 물이 퍼져나가. 그래서 저가 올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을 따고 나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지면은 낙엽이죠.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그냥 물이 쫙 수렴에 들어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거 풀려가지고 다시 또 물이 오르고. 물로 생명이 다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는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이 공존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북쪽 바다에서 출발했다. 북쪽 바다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생명이 수천리나 큰 물고기로 돼가지고 수천리나 된 물고기로 커져가지고 어디로 더 올라? 몇 마리를 더 올라요? 9마리를 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날개짓을 하고는 6개월을 날라. 한 번 날개짓으로. 이 정도는 스케일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날개짓으로 쫙 해서 쭉 나르고 그다음에 6개월을 날려. 6개월.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날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자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만 이해하느냐? 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튀어 올라서 대붕이 됐다. 그래서 대붕의 경지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붕의 경지는 어디가? 여기가 대붕의 경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대붕의 경지. 여기가 대붕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두터움, 후라고 그래. 후. 두텁게
쌓고 두텁게 더 쌓고 두텁게 끝까지 쌓아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것이 경지지, 이 두터움을 무시하고 그 높이만 갖는 것이 경지가 아니다. 이것을 장자는 뭐로 표현했냐? 이 붕이 하늘에 쭉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봐요. 땅을 내려다보니까, 여기서 땅을 내려다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하늘빛이 푸른색이죠. 푸른색인데 위에서 내려다봐도 푸른색이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러면은 어느 것이 맞느냐? 위에서 올려다본 푸른색이 진짜냐? 위에서 내려다본 푸른색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장자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올려다봐서 푸른색인 줄, 하늘이 푸르다고만 하면 안 된다. 저 높은 경지에서 내려다봐도 푸른색이다. 이 말은 뭐냐? 푸른색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대붕 혹은 장자가 품으려고 했던 것은 하늘과 땅 전체 이 두께지 저 하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만이 아니다. 우리가 도가 철학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난, 현실을 초월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장자나 노자는 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책에서는 다 뭐냐? 이 위와 아래가 모두 안기는 그 경지를 이야기했지, 여기를 버리고 혹은 여기를 무시하고 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십시오. 보통 진선미를 이야기합니다. 진선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선미라고 이야기하면은 진선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진이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은 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 방식이에요. 진선미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진, 선, 미 이렇게 써야 돼요. 인간의 지성이 개발될 때 가장 초급 단계에서 개발이 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를 다 따지고 난 사람이 한 단계 올라서면 좋으냐 나쁘냐, 그래도 되냐 안 되냐를 따져. 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도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것이 다 잘 따져서서 인간이 한 단계 올라서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를 따져. 그래서 인간의 혹은 문명의 상급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예요. 인간의 지성과 문명의 중급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아니라 좋으냐 안 좋으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지는 단계예요. 여기가 윤리 도덕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더 낮은 단계는 뭐냐?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옳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고, 선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옳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가장 초보적이고, 선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중급 단계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상급이다. 옳고 그른가에 집중하면은 후진국이고, 선하냐 악하냐에 집중하면 중진국이고,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에 집중하면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진, 선, 미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함관계에 있어요. 진 제일 아래에 있고, 이 진을 선이 포함하고 미가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에 사는 게 좋으냐, 아파트에 사는 게 좋으냐라는 논쟁을 할 때, 아파트가 편하다. 아파트에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편한지. 단독주택에 살아봐. 해야 될 일이 하루에 한 가지씩 일어나.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거 뭐야? 전부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것과 단독주택에 사는 것 사이에 내 개성이나 삶의 방식이 어디가 더 아름답게 표현되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어디가 더 편하냐 안 편하냐를 따지는 단계보다 인간의 신급으로는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기능적으로 더 손이 덜 가냐 더 가냐 하는 것만 따지는 단계의 삶이 있고, 기능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심지어 옳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구현하는데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되는 그 단계가 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눈을 뜬 이 단계가 상당히 높은 단계다. 우리가 이 진선미도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념의 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두께예요, 두께. 두께예요, 두께. 두께. 이걸 후라고, 후. 그러니까 두께를 쌓는 것이 수양이지, 이 개념에서 저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수양이 아니에요. 이 개념의 두께가 쌓이고 쌓여서 그 두께가 넘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수양이지, 이지적으로, 지적으로 이 개념이 옳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개념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수양이 아니다. 수양은, 모든 수양은 다 우리가 지성, 지력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두께와 관련되는 일이다. 그래서 두께를 쌓는 일이 중요해요. 두께를 쌓는가? 이걸 뭐라 하냐? 적후라고 해요. 적후. 두께를 쌓아서 이루어진 내공을, 공을 뭐라 하냐? 그걸 적후지공. 소요유 첫 장에서 작은 물고기 알이 수천리나 된 물고기로 커져가지고, 수천리나 되는 물고기는 4m, 5m 파도로는 자기가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천리나 되는 정도 크기의 파도가 칠 때 그걸 타고 튀어 올라서 어느 정도 수천리나 되는 물고기니까 9만리를 오를 수 있어요. 붕어는 못 올라. 메기도 못 올라. 누구만 올라요? 곤만 올라. 왜? 곤은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크기를 깨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를 봐도 파랗고 위에서 밑을 봐도 파랗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층, 우리가 편의적으로 설명할 때 하늘과 땅, 이 두 층을 전부 함유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소홀히 하고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 것이 경지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얼마나 큰 공간에서 사는가? 얼마나 큰 공간에서 사는가? 공간 능력이 얼마나 큰가? 거기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가? 그 다음에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쌓고 하다 보면은 우주 대자연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삼천리 높이의 파도야. 삼천리 높이. 그 삼천리 높이나 되는 파도는 곤이 안 만들고 우주 대자연이 주는 선물 같지만 이거는 함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 수천리나 되도록 북명에서 곤으로 성장해 있는데 3천리나 되는 파도가 안 치면 어쩔 거냐? 안 치면 그럼 헛고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 사람이면 일단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인 이상 내가 쌓은 공은 이 우주와 소통이 되고 있어요. 공자님도 덕불고 필유인, 네가 네 덕을 충실히 키워나봐라. 제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덕의 향기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웃이 있다. 동조자가 있다. 내 덕을 죽어라고 키워놨는데 동조자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돼 있어.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자기 크기를 수천리 되는 물고기로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관건이고 거기까지만 인간이 할 일인데 그 인간이 할 일,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건 마치 뭐하고 있냐? 뭐하고 똑같냐?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적토성산. 적토성산.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는 거기서 일어나고 적수성연, 교룡생언, 물고기는 거기서 생겨나고 적선성덕, 신명자득, 성심비연,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는 거기서 생기고, 물고기를 물을 쌓아서 많이 모아서 연못을 이루면 물고기는 거기서 생겨나요. 적선성덕, 탁월함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 덕을 완성해 놓으면 신령스러운 통찰력이 저절로 와. 성신비연, 성인의 마음, 성스러운 마음이 거기에 갖춰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적토성산하는 일이에요. 적토성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흙을 쌓고 산을 이루어. 그러면은 바람과 비가 거기서 생겨. 그런데 적토성산하는 데 들어갈 공력을 바람과 비는 언제 생길까? 나는 바람과 비를 가질 수 있을까? 바람과 비가 안 생기면 어쩌지? 이런데 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토성산이 제대로 안 돼서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 적수성연. 인간이 할 일은 이거야, 이거. 이거는 선물 같은 거야. 그런데 반드시 오는 선물이야. 물을 모아서 연못을 이루면 물고기가 거기 생겨. 적선성덕. 탁월함을 추구해서 자기 덕을 완성해봐. 여기까지만 해, 노력은. 그럼 어떻게 돼요? 신비스러운 통찰력이 딱 생겨. 선물처럼 와. 그리고 성스러운 마음이 거기에 갖춰져.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적토성산, 적수성연, 적선성덕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 작은 물고기가 거대한 공간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공을 쌓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삼천리 높이의 파도가 쳐. 그건 마치 뭐냐? 적토성산 해놨더니 풍우가 거기에 흥한 것과 똑같이. 그러면 그걸 타고 튀어올라. 구만리를 튀어나서 뭐가 돼요? 대붕이 돼. 쌓고 쌓으면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자기 존재가 다른 존재로 이행해요. 물고기가 붕이 돼. 이건 뭐냐? 그 두께를 쌓고 나면은 당신 안에 개인적으로 존재적 차원의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존재가 된다. 물속에서 살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된다. 일상에 허덕거리는 존재가 일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 일상에 허덕거리는 존재가 일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 언어를 사용하던 존재가 언어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적후지공이에요. 쌓고 사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도가 철학은 이런 현실을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이야. 이 현실을 갈고 다듬어서 초월적 상태로 인도하겠다 하는 포부를 가진 철학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자 소요유
첫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쌓고 쌓아서 질적 전환을 할 정도의 두께를 가졌어요. 그 두께를 가진 존재들은 어떠한가 하는 걸 보죠. 우리가 보통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냐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건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두께를 가지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미하고 비둘기가 그를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누구를 비웃어요? 대붕을 비웃으면서. 나는 아무리 힘껏 올라봐야 이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근데 너는 뭐 하려고 9마일이나 올라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장자가 그것을 바로 설명 안 해요. 왜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 애둘러 설명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마치 지각을 한 분들한테 더 조용히 해줘 버리는 것처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봅니다. 참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교회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교회에 나가려면은 새끼 밥만 준비해서 가도 다 못 먹고 남겨서 돌아온다. 그런데 백리길을 나서려면은 하루 저녁 내내 곡식을 빠야 된다. 천리길을 가려면은 곡식을 석 달 동안은 모아야 된다. 석 달 동안은 모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뭐냐? 붕이 될 정도의 고뇌 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 인간이 혹은 존재가 매우 달라집니다. 매우 달라져요. 누구는 필통을 만들어도 동네 사람 몇 명이서 나눠 가질 필통을 만들고, 누구는 필통을 만들어도 박물관에까지 보관해야 될 정도의 필통을 만들어요. 그렇죠? 누구는 글을 쓰면 수천 년 역사에 남고, 누구는 글을 쓰면 동네 몇 명이서 돌려보고 끝나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다르게 만드느냐? 누가 더 두껍냐? 누가 얼굴이 두껍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두껍냐? 누가 더 쌓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이 치열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꿈은 세계 최고지만 현실은 동네 최고거나, 꿈은 수천 년의 역사를 도모하나 현실은 2, 3일간으로 끝난다. 누가 두껍게 쌓느냐 하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이런 느낌이 드실 때요. 도가가 그렇게 힘든 거였어? 도가는 좀 읽으면 편안해지고, 좀 노력 않고도 도달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흥이고 저렇게 살아도 흥, 그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장자는 첫 페이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수천리나 되는 크기로 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수천리나 큰 물고기와 그 물고기가 대붕이 되는 것만 머리에 넣고 그 수천리나 되는 물고기로 커지까지의 그 두께를 쌓는 여정은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균, 아침 한나절을 살고 가는 버섯균은 새벽과 대낮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도달할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여름 한철 살다 가는 싱싱매미는 겨울과 가을을 말할 수 없어요. 왜? 싱싱매미의 두께는 가을, 겨울까지 닿지를 않아요. 명령이라는 나무는 500년이 봄이고 500년이 가을이요. 대춘이라는 나무는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700년을 살다 간 팽조를 엄청 오래 살다 간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정도라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냐. 얼마나 슬픈 일이냐. 8,000년을 봄으로 살고 8,000년을 가을로 해서 사는 존재도 있는데 700년 살다 간 사람을 제일 장수한 사람으로 치고 산다면은 얼마나 좁쌀 같냐 이런 뜻이. 얼마나 슬프냐. 여기서 장자가 묻는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네 두께는 지금 어느 정도냐? 징은 1이에요. 네. 자, 우리가 저기 이제 마루에 나가면은 괭이가 떨어지잖아요. 괭이. 꼭 괭이가 빠지잖아요. 옹이. 예. 지금은 옹이에요. 옛날에는 괭이라고 그랬는데 옹이가 빠지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고이잖아요. 거기에 술잔으로 물을 하나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딱 부어보세요. 나뭇잎 하나는 띄울 수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술잔을 놔봐요. 딱 달라붙어 버려. 왜? 술잔을 띄우기에는 그 두께가 너무 얇아. 그 두께로는 나뭇잎 하나 띄우는 것이 딱 맞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는 하나하나의 반응, 하나하나의 정치적 태도, 하나하나의 문장, 이것들은 결국은 자기 두께만큼만이야. 자기가 그 옹이에 찬 물 한 잔 정도의 두께냐 아니면은 큰 돌 한 통 정도 되는 물의 두께냐. 대붕이 왜 9마일이나 높은 데로 올라야 되느냐. 대붕이 그건 뭐냐, 그 정도 크기는 9마일 정도 되는 공기의 두께라야 자유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은 두께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 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침울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울해지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저는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 침울해져 있는 이유는 뭐냐? 그놈의
두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두께를 들여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침울해지고 있어요. 근데 침울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야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자, 그래서 함량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얘만 하고 대답하면 큰 뜻.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한 자기만의 규율. 그 다음에 하나는 지식력.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지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고기가 되거나 대붕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요임금은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죠? 요임금이 허유라는 신선 같은 사람한테 이제 왕을 자리를 넘기려고 그래요. 왕자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왕자를 덥석 받으면은 이 책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유가 이러쿵 이러쿵 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받지 않는 이유가 왕이라는 그 명예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라는 것이 결국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예가 별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내 본래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허유는.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태양이 잘 다스리고 있지 않냐요. 그런데 이 태양이 하나 이미 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거기에 관솔불 하나 더 올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는 그 왕자리를 이어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명자. 명자, 실집이냐. 이름, 명예, 개념이라는 것은 실질, 진실의 껍데기 혹은 손님 붙어있는, 실질에 붙어있는 부속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실질을 따르지 이 명예나 개념, 이름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왜 실질의 부속품인 그 왕자리를 내가 뭐하러 갖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관직을 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별일이 아니다. 도가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실이에요, 실. 저는 요즘 가끔 만나는 젊은이들 중에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름 나는 것이 좋지 않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아주 게으른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자, 나는 유명해지는 것이 싫다. 유명해지는 것이 싫다는 말 하기 전에 무엇이 갖춰져야 되느냐? 유명해질 건덕지를 가져야 돼요. 자기 유명해진 건덕지도 갖지 않은 사람이 나는 유명해지기 싫다. 이 말은 뭐냐? 나는 함부로 대충 살다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허유도 여기서 명자, 실지비냐 할 때 그 왕자리를 받지 않는 것은 뭐냐? 왕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랄지, 왕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랄지, 그런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허유가 여기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그 뒤에 몇 장을 넘기면 나오는데, 신인이란 건 신인은 그 몸에 먼지나 때, 쭉정이와 겨로도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요나 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천하를 따위를 위해 애써 수고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왕 자리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하는 그 역할보다도 다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러한 신인은 외물에 의해서, 밖에 있는 사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고 홍수가 나서 하늘에 닿을 지경이 돼도 빠지는 일이 없으며 큰 가뭄으로 금속과 암석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가 돼서 돼지나 산자락이 타도 뜨거워하지를 않아. 그게 왜, 물론 불 속에 들어가도 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비유적인 용법이니까 뭐 불 가까이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유를 매개로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왕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미 왕이라는 개념이 갖추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집행하는 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유로 상징되는 이 인물, 신인은 적후지공이 잘 이루어져서 쌓고 쌓아서 그 정해진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도 왕이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이미 정해진 그 개념을 집행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는 도가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유가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학문이고 도가는 현실을 벗어나서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막걸리를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수업을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들어가자고. 그런데 저는 그때 기분에는 강의를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나는 계속 거기에 앉아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를 안 들어가고 친구들만 그럼 가거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쟤는 도가 철학해서 저래. 도가 철학해서 저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도가 철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도가 철학은 현실적인 일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을 다른 시각으로 더 잘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장자 그러면은 출세할 생각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할 생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을 도가철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설렁설렁 하는 이유는 경지에 이르러서 설렁설렁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경지에 이르지도 않고 설렁설렁 하는 것은 그것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도가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도가적 경지에 이르는 출발은 뭐냐? 노력이에요. 노력. 두껍게 쌓는 거예요. 두껍게 쌓. 그러면 이 두껍게 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껍게 쌓다 보면은 물고기가 질적 전환을 해서 존재 위치가 대붕으로 확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 두껍게 쌓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지금 두텁게 쌓기를 멈춘 사람들은 무엇만 가지고 사느냐? 지금까지 믿었던 것, 지금까지 알았던 것, 지금까지 자기한테 습관이 됐던 것,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으라고 강화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거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일을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가 갇혀있던 그 신념을 정당화하고 키우고 강화하는 일만 하게 된다. 두께가 두터워지면 어떻게 되냐? 기존 관념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송나라에 이 손이 안 트는 약을 개발해 가지고 소음을 빨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음을 빨려면은 항상 물을 다뤄야 되잖아요. 항상 물을 다뤄야 되는데 그 집안은 이 물속에서 손이 안 트는 그런 그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고 그 기술을 파시오.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5채를 주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중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소음 빨아가지고 소음 빨아서 먹고 살아봐야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5채란다. 팔자. 그러니까 문중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 오나라 왕한테 팔았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나라 왕한테 찾아갔어요. 오나라 왕하고 올나라 왕은 전쟁을 하던 거죠. 그런데 이 오나라 왕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 올나라하고 전투를 하는데 수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나라 병사들은 손이 안 터. 올나라 병사들은 손이 터.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중개상한테 제후를 만들어요. 땅을 넓은 거 주고 노비들도 주고 해서 제후를 영주를 만들어요. 영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자, 같은 손이 안 트는 같은 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강남 아파트 5채 받고 말고 어떤 사람은 제후가 됐어.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냐? 무엇이? 그것이 뭐냐? 적토성산했느냐 안 했느냐? 적수성연을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 적선성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냐? 적선성덕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자득, 통찰력이 생겨.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은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냥 아파트 몇 채 받고 말고 어떤 사람은 제후가 됐다. 자, 이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자에는 그 혜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하고는 성격이나 학술 방향이나 이게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혜자가 그러니까 혜자는 어떻게 돼요? 혜자는 무엇인가를 자세히 따지고 논리를 정확히 하고 개념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고
장자는 개념과 개념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사상적인 차이는 크죠. 그런데 혜자가 위나라 왕한테서 박이 크게 열린다는 그 씨앗을 하나, 큰 박이 열리는 씨앗을 박씨를 받아왔어요. 박씨를 받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뒷뜰에다 심었어. 심고 나니까 대체나 큰 박이 열렸어. 큰 박이 열렸는데 그 박 안에는 쌀이 5섬이나 들어갈 정도예요. 쌀이 5섬이나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뭐예요? 박이에요. 여기다 조롱박이라고 하지 마시고 박이에요. 자, 이 박이죠. 영락없는 박입니다. 그런데 보통 박이 이만한데 그 왕이 준 그 큰 박이 열리는 씨앗을 심어서 난 박은 허벌나게 커요. 이렇게 커요. 이거 있어야 더 바꿨죠. 자, 커. 그러니까 혜시는 개념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박은 대개 어디다 써요? 바가지로 써요. 바가지로 써요. 바가지로 쓰고 또 한 가지로 쓰는 게 있어요. 뜰 때, 그것이 바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호리병으로 쓰죠. 여기다 술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담아가지고 다니. 그러면 그걸 호리병이라고 하죠. 호로병. 언제부터 호로병이 됐어요? 호리병이 호로병이에요. 자,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걸로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을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큰 박이 열렸어. 그런데 이것을 속에서 바가지로 써보려고 해도 너무 크니까 평평해서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호로병으로 쓰려고 해도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너무 크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가지로도 못 쓰고 호로병에도 못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 박을 깨버렸어요. 이 박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장자가 그 소리를 듣고 혜자야, 너는 쑥대 대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봉지신. 이게 쑥대 봉이에요. 인진쑥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조그만 그 실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구멍 정도의 마음을 가졌어, 너는. 아무리 친구라도 이 정도면은 안 되죠. 쑥대 대롱 같은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왜 이 바가지를 쪼개가지고 바다에다 띄워놓고 배로 쓸 생각은 못 했느냐? 배로 쓸 생각을 못 했느냐? 다른 사람이 송나라에 손 빠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아파트 5채 받고 팔 생각만 했지. 그것을 왜 왕한테 가서 팔 생각을 못 했느냐? 너는 왜 이 바가지를 쪼개가지고 바다에다 띄워놓고 논의는 배로 쓰지를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동한 사람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사람이고, 이동하지 못한 사람은 기존의 개념에 갇힌 사람이에요. 기존의 개념에 갇힌 사람은 요임금이고, 허유는 기존의 개념에, 왕이라는 개념에 안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가지라 호로병으로 쓰는 이 바가지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거기에 혜자도 있고 장자도 있었어요. 이 거대한 박은 장자도 처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것을 대할 때 혜자하고 장자의 태도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해자는 내면의 두께가 얇아서 기존의 개념이나 관념을 운용하는 일만 할 수 있었고, 장자는 이 쌓은 내면의 두께가 두꺼워서 물고기가 새로 바뀌듯이 이 바가지의 관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배라는 관념과 개념을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창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창의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창의적인 일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분명한 차이가 뭐예요? 두께. 그게 두께예요. 두께가, 쌓은 두께가 두터우면 그 두터운 정도의 어느 높이에서 질적 전환, 즉 영혼, 어떤 인식의 방식, 존재하는 태도, 이것들이 전환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아직 창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의를 일으킬 두께가 아직 부족하다. 그 두께를 갖춘 인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요유편에서 논인다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논다 하는 거, 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논다. 어떤 물들은, 어떤 물의 두께는 나뭇잎 하나를 놀게 할 수 있고, 어떤 물의 두께는 소주잔 하나도 놀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이 세계에서 논의는 경지, 자유자재의 경지, 자유의 경지를 누리고 싶으면, 그 경지에서 놀고 싶으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 뭐냐? 두께다. 이것이 우리가 소요유편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